안녕하십니까. 프라임 경북뉴스의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달련입니다. 오늘은 지난 6.2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당히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민선 7기 영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기문 영천시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선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새벽 7시부터 국장,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찬 미팅을 통해서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 현재로는 이제 계장급들과 이렇게 또 새벽에 만나서 같이 새벽 산책을 하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그다음 유관단체의 대표들을 우리 시청에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또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였고, 특히 우리 영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인구 늘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시장님 아침부터 열심히 다니셔서 그런지 소통 행보가 참 돋보인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을 많이 둘러보셨다고요. 어떤 현장들을 주로 가보셨습니까? 주로 이제 저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답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시장, 완산시장,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스포츠센터, 또 우체국 집배원 사무실, 또 등산로 주변 등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소통 행보가 우리 영천시정을 운영하는 운영 방향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영천시정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시정 목표도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이렇게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정 구호도 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꿈을 이루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꿈을 이루는 시장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저출산 또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를 어떻게 10만 명을 지키면서 더 늘리느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와 이제 인구 문제는 우리 영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자들이 겪는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또 두 번째는 출산 환경, 출산, 양육, 또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대도시 못지않은 그런 환경을 만들면 우리가 인구를 10만 명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지난 8월 달에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 투자 유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3개 기업에서 31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효과가 190명 정도를 고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10만 평 정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부지를 개발을 해서 알짜 기업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영천에 그동안에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만 기능을 갖춘 산부인과를 내년 10월에 개원을 목표합니다. 우선 분만실이 40개 정도 되고, 또 아울러서 산후조리원도 같이 들어옵니다. 산후조리원 같이 들어오고,
또 소아과 병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상 5층으로 해서 한 내년 10월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모들이 그간 많이 불편했는데 출산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의 그 장려금을 지급하고, 둘째는 340만 원, 셋째는 58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3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미만은 한 50만 원 정도 주고, 고등학교도 가면 100만 원, 대학교도 가면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학부모들이 그 학비 문제를 좀 많이 좀 부담을 적게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만 기능을 갖춘 산부인과가 들어선다는 게 지역의 산모들한테는 참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언급하셨듯이 정주 환경에 이제 교육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 관련 공약 사업에 무상급식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요? 이번에 추경 예산을 할 때 우선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장학회 사업, 또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천이 가장 교육 환경을 좋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구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이런 성과들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 출산율도 높아지고 영천의 인구가 계속 많이 유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좀 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 개선에 적극적이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영천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취임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30여 곳이 아직까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월 달부터 금호읍하고 서부동 일대에 미니버스를 투입을 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행복버스까지 행복택시를 운영을 해서 그동안 그 교통이 해결되지 않은 어려웠던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라고 합니다. 예,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약국 또 면사무소 같은 거 다닐 때 좀 편하게 다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대해서는 미니버스를 또 추가하고 또 행복 택시를 운영을 해서 교통 소외 지역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6월경 될 것 같으면 우리 영천 시민들이 대구 갈 것 같으면 지하철 무료 환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대구 버스라도 환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만나가 우리 영천 시민의 간절한 그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영진 시장님이 지금 현재 영천 시민들도 안심역에 와서 지하철 타면 무료 환승이 되고 또 대구 버스 타더라도 무료 환승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 정도 되면 영천 시민들도 대구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교통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통 이외에도 주민 생활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식수 문제인데요. 우리 영천에 보면 영천댐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자양댐에서는 상수도 구경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고 난 이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우선 5억의 예산이 투입되면 내년부터 한 4년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양면 일대에도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됩니다. 2023년도에 자양면민들도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영천댐이 있어가지고 영천에는 식수 걱정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또 걱정이. 옆에 있는 동네가 수돗물 구경도 못해서 참 불편했습니다. 예. 예, 영천의 현안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현안으로 계속 이야기됐던 게 이제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경마공원 문제가 한 10여 년 동안 지연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한국마사회하고 경상북도하고 업무 협약이 됐고 또 그 이후에 농림수산부 장관님 또 우리 영천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가 되어서 이제 사업이 착수되고 설계 용역까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 2023년도에는 개장될 그런 계획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네요. 예,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임기 내에는 못 마치고요.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럼 재선에 성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시장님이 그 후보 때부터 꾸준하게 강조해 오신 것 같은데 영천이 변해야 산다, 영천이 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천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내부부터 먼저 혁신이 돼야 되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내부부터 혁신이 돼가지고 공무원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도 공무원을 믿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야기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비리 문제가 없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쇄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인사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사 문제는 바로 지휘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만 경찰 조직에 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그때도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한 건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우리 1000여 명의 우리 영천 시청 직원들한테 정말로 인사만큼은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천 시민들부터 공무원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일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 영천은 이제 전통 산업과 첨단 산업의 융합 도시로 도약하는 좋은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현재 영천에는 그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이 있습니다. 또 차량용 인베디드 기술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국내 최대 부품업체 연구 클러스터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을 보강할 것 같으면 우리 영천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경북 차량용 인베이드 기술연구원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이제 기업 도시로 나가겠다. 예,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또 내년도에 되면 그 한국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가 지금 이제 그 개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기술 인력이 우리 영천에서 양성이 되고 또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강화될 것 같으면 전략적 산업 육성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36억 원을 투입해서 중소기업의 그 제조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또 산업 현장을 스마트화한다든지 기업을 글로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장 구조의 그 생태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네, 기업 도시를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영천은 그래도 도농 복합 도시이기도 합니다. 농업 정책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은 농산물 수확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품질을 더 고급화시키고 또 가공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영천은 한방이라든지 와인처럼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특화 농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일할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네, 농업 경쟁력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젊은
농사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영천을 만들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농촌에 이제 특히 그 어려운 것이 인력을 못 구합니다. 특히 마늘 농사 같은 거 지을 때 신령이라든지 화산, 인구 같은 데는 그 집중적인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촌 지도소에서 농촌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인력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게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농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설 그 농업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농업인들 역량도 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100일이 훌쩍 지난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심을 한데 모으고 주요 현안 파악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 희망, 새 영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면서 잘할 때는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꾸짖어 주셔서 영천의 성장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사랑과 기업이 모이는 활기찬 영천을 만들기 위해 초심의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최기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